쌤, 저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파트가 합성함수와 역함수인데, 합성함수라는 것은 단어 뜻 자체가 합성되었다는 뜻이죠. 합성. 두 개 이상을 붙였다라는 기록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x가 있고 y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x가 1, 2야. y가 a, b였다고 합시다. x에서 y로 가는 함수예요. 근데 화살표가 x값 1이 y값 b를 찍고 x값 2가 y값 a를 찍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래서 x에서 y로 가는 함수. 이게 f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거는 f1의 값이 b라는 것 정도, f2의 값이 a라는 것 정도를 정리할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함수를 다할 때는 여기까지만 하는데 알고 보니 여기서 이 y가 공역이 아니고 다리 역할을 해주는 그런 개념인 거죠. 여기 뒤에 z라는 또 다른 영역이 있고 그 영역에 알파, 베타, 감마가 있다고 칩시다. 그 y에서 z로 가는 함수를 그냥 g라고 할까요? 알파벳 g. 그러니까 보통 알파벳 f 다음에 g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순서대로 쓰는 거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함수 g를 보겠다는 얘기는 여기만 보겠다는 뜻이에요. 이 부분만. 이 부분만 보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y가 좀 전에는 공역이었는데 이제는 정역 역할을 하겠죠. 그럼 여기는 a가 이게 베타를 찍었다고 가정합시다. 여기는 b가 감마를 찍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이쪽 함수 g에서는 ga 값이 베타가 됩니다. 그리고 gb의 값은 감마가 돼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느낌과 가깝거든. 여기는 1이 자 f가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 골라주세요 라고 했더니 여기는 1번 남학생이 얘가 마음에 들어요 라고 화살표를 보냈는데 그냥 결론 있는 거죠. B한테 나 너 좋아해 라고 얘기를 했는데 B가 막 마음 설레하고 기분 좋아하는데 조용히 그 뒤 단어가 그 얘기를 감마한테 전해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Y는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1이 B를 통해서 결국은 감마가 목적지가 되는 거죠. 출발지는 1, 경유지는 B, 목적지는 감마. 이렇게 되는 이 함수를 보통 우리가 합성함수라 말하는데 중간에 막 여기저기 막 화살표를 거치고 하다 보니까 좀 보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얘를 앞으로는 이렇게 바꿀 생각이에요. 여기에 x. 어쨌든 우리는 시작과 결과만 알면 되는 거죠. 누가 누구를 좋아하는지만 알고 있으면 되니까 x 결론은 결과 도착 지점은 z. 여기에 1, 2, 여기에 알파, 베타, 감마. 그리고 이렇게 가는 함수를 직접 찾고자 하는 겁니다. x에서 z로의 함수. x에서 z로의 함수. 이 함수에 이름을 써주고 싶은 거죠. 이 함수를 앞으로 이렇게 부르자는 이름을 써주고 싶은데 그 이름을 앞으로 뭐라 부르냐면 g 동그라미 f라고 써줘요. 읽을 때는 g 합성 f, 뭐 g 도트 f, g 서클 f 뭐 여러 가지 표현으로 쓰는데 선생님은 g 합성 f라고 쓰도록 할게요. g 합성 f 기호는 g 조그만 동그라미입니다. 가운데 조그만 동그라미 f 중간에 빈 동그라미처럼 색칠하지 않고 저런 기호를 쓰게 되는데 결국은 이 함수가 뜻하는 바가 이거예요. 1이 b를 통해서 결국은 감마한테 간다는 뜻이고 2가 a를 통해서 베타한테 간다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런 의미네. g 합성 f1의 값은 결국은 누구한테 대응되는 거냐면 감마한테 대응이 되고 g 합성 f2의 값은 베타한테 대응된다. 근데
이거는 합성함수의 표기법에 가깝습니다. 합성함수를 표기할 때는 저 기호 있죠? 동그라미 저 기호를 써서 1은 합성되면 알파에 대응되고 2는 베타에 대응된다라고 쓰는데 저들에 대한 연산법이 필요해요. 연산법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뒤에 보시면 이 B가 누구랑 같았냐면 여기 있는 B가 F1과 같았죠. 근데 여기다 B가 있어요. 이 자리에 F1을 이렇게 대입합니다. 그러면 G 가로 F1 그게 감마. 자, 그리고 보니까 여기는 이 표현이 여기는 이 표현을 말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므로 G 합성 F X를 표현하시오. 그러면 얘는 결과상 이 합성기호 동그라미 없어지면서 가로가 쳐지고 그 안에 fx가 이렇게 들어가는 꼴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표기법에 가깝고 얘는 연산법에 가깝다. 합성함수를 연산할 때는 저런 식으로 합성기호 없애고 가로를 쳐서 합성함수를 계산하라는 것이고 하나 더 남은 것 마찬가지겠죠? 여기는 a 값이 여기 있는 F1과 같죠? 그래서 a 대신에 F2를 여기다 대입해요. 그럼 GF2는 베타. 근데 이 GF2 베타라는 값이 얘랑 같다는 것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를 없애면서 여기 이렇게 뭐 치자면 되냐면 이렇게 가로를 쳐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표기법이 연산법으로 바뀌는 형태로 우리가 합성함수를 계산한다. 아시겠죠? 중간에 y가 다리 역할을 해주는데 그 다리를 빼고 직접적으로 x가 x에서 z로의 함수를 만들 때 이 함수를 x에서 z로의 합성함수라 말한다. 이 합성함수는 합성은 됐다고 해서 합성하는 동안에는 두 개의 함수가 필요하긴 한데 실제로는 이제 합성된 결과는 하나의 함수입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이런 모양을 띠고 있는 하나의 함수예요. 합성함수는 두 개의 함수가 아닙니다. 과정이 두 개의 함수를 합성시킵니다. 과정에서 두 개의 함수를 붙였다라는 그 과정이 쓰일 뿐이지 결과는 저 모양 그대로 저게 하나의 함수예요. 지합성 F라는 저도 하나의 함수를 뜻하는 기호가 되고 저렇게 정의역과 공역이 나눠져 있는 하나의 함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y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y가 하는 역할은 여기 있죠? 색깔이 보일런지 모르겠는데 y가 하는 이 역할이 y의 역할이 함수 f에서는 정의역의 역할을 합니다. 함수 g에서는 함수 f에서는 공역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함수 g에서는 정의역의 역할을 하는 거죠. 역할이 약간 다릅니다. 함수 f에서는 화살표를 받는 위치, 함수 g에서는 화살표를 주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 y가 어느 함수에 따라서 표현되는지에 따라 정의역과 공역이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서 정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결과는 x가 중요하지만 중간 과정의 y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주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되겠습니까? 네? 아, 대단한 거요? 부르는 줄 알았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합성함수를 배우고 나면 이제 정의를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합성함수의 성질이에요. 합성함수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이게 중요합니다. F합성 G와 G합성 F는 서로 같은가요? 그러면 다릅니다. 다시 정확히 언급하면 다른 게 아니고 다를 수 있답니다. 항상 같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같지 않다라고 이렇게 짝대기 긋다 보니까 무조건 다르다 뜻을 외우는데 무조건 다른 건 아니고 간혹 어떤 경우는 같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늘 같다고 말할 수는 없다. 결국은 뭐가 성립하지 않죠?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합성 기호를 가지고 좌우의 위치를 바꾸는 행동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 된다는 거죠. 답이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바꾸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결합은 대신 성립합니다. 자리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함수 f와 g를 합성한 다음에 다시 h를 합성하는 이런 상태의 계산법이나 f 합성, g 합성, h 자리 안 바뀌었죠? 그대로 순서는 f, g, h 순이에요. 근데 여기서 g와 h를 먼저 합성시킨 다음에 가로치는 이유가 그거죠? 계산의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함수 f, 그 결과의 함수 f를 합성시켜도 답은 동일하다. 됐습니까? 그런 의도로 계산이 된다는 뜻이에요. 결합은 성립한다. 결합 법칙 성립. 그렇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교환이 성립하지 않는 거죠? 라고 하면 아까 잠깐 보셨는데 x에서 y로 가는 함수 f가 있다고 치고 그다음 y에서 z로 가는 함수 g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 있는 함수가 여기 있는 정의역이 네모예요. 여기 있는 정의역이 세모, 여기 있는 게 별. 자 이렇게 됐을 때 함수 f에서는 이렇게 되죠. f 네모는 세모가 되고 g 세모는 별이 됩니다. 근데 이 세모는 다시 누구랑 같으냐면 f 네모랑 같죠. 그래서 이 세모 대신에 f 네모를 대입했더니 g f 네모의 값이 별이 돼요. 됐죠? 근데 우리가 합성 기호를 쓸 때, 그래서 이제 보통 이 기호를 이렇게 쓰잖아요. G 합성 F 네모. 그게 별입니다. 이 뜻이에요. 이건 연산법, 얘는 표기법이라 말씀드렸죠. 근데 쓸 때 좀 이해가 안 됐던 거는, 합성 기호를 쓰는데 왜 순서가 F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G가 나중에 나오는 그런 순서 아닌가요? 그런 순서죠. 그럼 느낌상 F가 먼저 F가 먼저 계산된 다음에 G가 나중에 계산되는 거라면 이거 합성 기호를 쓸 때 제 느낌은 G 합성 F가 아니고 F 합성 G라고 써야 맞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거꾸로 선 배열을 하죠? 라고 물어본다면 보신 바와 같이 연산법 때문에 그래요. 일단 네모를 F 합성 G라고 쓰지 않고 G 합성 F 이렇게 쓰는 이유가 네모라는 x값이 먼저 순서대로 f에 계산이 된 다음에 그 결과를 다시 g로 보내는 이런 패턴의 지금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 순서를 바꿔서 만약 이걸 이렇게 안 쓰고 f 합성 g 네모 이렇게 썼다면 오히려 계산이 더 불편하게 돼요. 네모를 f로 보낸 다음에 다시 거꾸로 g로 보내는 앞으로 왔다 다시 뒤로 하는 이런 형태로 복잡하게 계산이 연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산법 때문에 표기법은 조금 불편해도 연산법 때문에 바로 옆에 붙여주면 네모를 바로 먼저 실행되는 함수 옆에다 붙여주게 되면 빨리빨리 어떻게 먼저 계산되고 그 다음 어떻게 계산되고 순서가 착착착 안에 있는 것부터 그 다음 바깥에 그 다음 이 순서가 차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표기법을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신 것과 같이 G 합성 F와 F 합성 G는 결론은 같지 않은 이유가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어떤 함수를 먼저 처리하냐에 따라서 계산 그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교환하시면 안 된다는 뜻이죠. F가 먼저 계산된 다음에 G를 계산한 결과가 G를 먼저 계산한 그 합성 결과에 F를 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성립 자체가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지금 문제 표기법상 성립이 가능하죠. 이 그림의 표기법상 성립 가능해요. 네모라는 정의용 원소를 F에 대응시키면 네모라는 정의용 원소를 F에 대응시키면 세모로 가고 세모라는 원소를 다시 G에 대응시키면 별로 가는 거니까 네모를 F에 대응시키고 다시 값을 G로 대응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근데 똑같은 말을 이렇게 바꿔서 쓰게 되면 이건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네모는 함수 F의 정의역이잖아요. 근데 지금 표기법상 G에다가 집어넣으라는 얘기거든. 근데 함수 G에는 정의역에 네모라는 원소가 없기 때문에 X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성립하지는 않아요. 계산을 할 수가 없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교환은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그걸 토대로 연습 문제 좀 풀어볼까요?
187페이지의 연습 문제. 자, 다긴 그렇고, 네, 골라서 한두 개 정도만 해보도록 할게요. 1번 먼저. G 합성 F1. 자, 이건 표기법이라 말씀드렸죠? 연산법 처리하는 겁니다. 연산법은 저 동그라미를 지우고 가로를 칩니다. 저 동그라미를 지우고 가로를 치면서 F1. 1을 먼저 F에 대응시키는 거죠. 1을 먼저 F에 대응, 그 결과를 다시 G에 대응. 그럼 급선무는 얘가 1번이죠? F1을 먼저 구하신 다음에 다시 그 이후에 이제 G 값을 구하시는 겁니다. 그럼 1번 F1 값을 구하시오. 함수 F 1 대입하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1 대입하면 여기 함수 F가 존재하니까 거기다 1을 대입하게 되면 3이 되죠. 그럼 2번 G F1의 값이 3으로 바뀌었으니까 가로 안이 3으로 바뀐 겁니다. 그 함수 G에다 3 대입하라는 얘기니까 3 곱하기 3 마이너스 1 여기 함수 G에다 대입하는 거예요. 그 정답은 8 이렇게 된 거죠. 4번 한번 다시 풀어봅시다. 4번 G 합성 FG G 합성 GE G 합성 GE 저 동그라미 합성 기호를 지우고 가로를 치죠. 가로 GE 그럼 GE를 먼저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GE 여기다 2 대입하라는 얘기잖아요. 여기다 2를 대입하게 되면 3이 6 빼기 1 이거 5가 되죠. G5 다시 함수에 이번에는 5를 대입하라는 뜻이죠. 여기다 5를 대입하면 3, 5, 15 빼기 1 14가 정답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어떤 함수에 어떤 무엇을 대입하실지 잘 판단하시고 순서대로만 잘 계산하시면 합성의 기본 계산 문제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 189번. 자, 이건 별표 하나 칠까요? 1번보다 1번은 별표 하나, 2번은 별표 2개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2번이 좀 더 중요합니다. 1번은 쉬워요, 사실. 자, 다음을 계산하시오. 동그라미 합성기호가 보이죠? 그러면 선생님이 합성기호를 지으면서 가로를 치라고 했어. hx는 fx. 자, 이런 식의 성립하고 그 다음 함수 g와 함수 f의 규칙을 먼저 보는 겁니다. 함수 g는 뭔가 값이 들어오면 그 값에 3배한 다음에 2를 빼는 규칙이에요. 함수 f는 뭔가 값이 들어오면 그 값에 2배한 다음에 3을 빼는 규칙입니다. 규칙성은 알겠죠? 근데 여기는 함수 g를 먼저 계산해야 되는데 함수 g는 hx가 들어왔죠? 함수 g 가로에 이게 정역 x에 들어갈 원소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hx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함수 g가 들어온 hx에 규칙 찾는 거예요. 3배 한 다음에 1을 빼면 fx가 된다는 뜻이죠. 그럼 3hx-2인데 fx를 우리가 식을 알지 않습니까? 굳이 이렇게 fx를 쓸 필요는 없고 식 아니까 2x-3이라고 바꿔 쓰시면 돼요. 그럼 hx를 구하는 거니까 이제 2항을 통해서 hx를 찾으면 되겠죠. 넘어가면 2x-1 다시 양변 3으로 나누면 hx는 3분의 2x 3분의 1에서 hx가 이렇게 식이 정리됩니다. 여기 하나 듣겠네? 이해하겠어요? 네? 뭐라고요? 좀 헷갈려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그 밑에는 유제 문제 1번을 먼저 풀어봐. 2번 아직 설명 안 했으니까 190의 1번 풀어보세요. 자, 일단은 190의 1번을 다시 연습을 좀 해볼게요. 좌변식을 정리해보면 명빈아,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니? G 가로 hx는 fx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이 말은 이제 이거를 해석을 잘하면 돼. 함수 g에 뭘 대입하는 뜻이니? x 대신에 hx를 대입한다. 이 말 알겠니? 그럼 대입해보자. 함수 g에 여기는 x 대신에 hx를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요 가로 x 자리에 지금 hx가 들어갔잖아. 그럼 여기는 x가 hx로 바뀌면 여기는 x도 hx로 똑같이 바뀌는 거야. 똑같은 x였으니까. 이해하니?
그럼 GHX란 건 결국은 HX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괜찮니? 여기까지. 근데 그 결과가 fx랑 같다잖아. 그러니까 fx가 식에 나와 있어. 3x 플러스 1이야. 따라서 hx는 2를 저로 넘기기만 하면 되니까 3x 마이너스 1. 어때요? 이해됐어야지? 뭐 이해하나 싶어. 그렇군요. 자, 그럼 다시 위쪽에 있는 2번으로 갑니다. 1번보다 2번이 좀 더 어렵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2번. 함수 fx, gx가 나와 있는 상태에 이번에는 이걸 구하라는데 h, 저긴 동그라미 없어지고 gx, 그게 fx. 자, 문제가 뭐죠? 1번과 2번의 차이점은 아까 1번은 이거였잖아. g, hx, fx. 됐니? 잠깐 설명드리려면 함수 g에 hx를 대입한다. 이런 의미야. 그럼 여기 있는 얘는 함수 h에 gx를 x 대신에 gx를 대입하면 됩니다. 밑에 건 할 수 있었지. 왜 할 수 있었냐면 함수 g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명령이 있잖아요, 이게. 함수 g는요, 들어온 값에 3배 한 다음에 2 빼주세요 라는 명령이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위에 있는 문제는 h가 없어요. 뭐가 들어갈지는 알겠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조건이 안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h가 없는데 어떻게 하지? 당황스러운 겁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지금은. 자,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여기서 문제를 좀 이해하기 쉽게 저렇게 복잡하게 gx, fx 말고 직접적으로 식을 대입해 봅니다. h 다음에 저기 gx 자리 대신에 3x-1을 집어넣어요. 일단 집어넣어요. fx는 2x-3이야. 됐니? 자, 잠깐만 이제 칠판 잡으세요. 보통 우리가 함수 이런 명령 있잖아요. 이 문제와 좀 다른 그러니까 이 얘기 드릴게요. 함수 f가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 이렇게 이해하면서 함수를 공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함수 f는 이 통의 명령인 거야. 어떤 기계가 있는데 이 기계는 뭔가 들어와요. 그 들어오는 게 정의 원소겠지. 뭔가 들어오면 기계 안에서 쿵짝쿵짝 무슨 짓을 해서 바깥으로 어떤 값을 뽑아주죠. 그 뽑아준 값이 보통 y라고 그러고 혹은 x를 계산해서 나온 함수 값이라는 뜻으로 fx라 쓰기도 하죠. 근데 이 f는 어떤 작업을 하는 기계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 거야. 뭐가 들어오면 그 들어온 값에 2를 곱하고 3을 빼주는 역할을 하겠다는 게 식에 나와 있어요. 들어오면 쿵짝쿵짝 뭐라면 여기 들어온 값에 2를 곱해 그리고 3을 빼 그리고 바깥으로 그 결과를 내보내는 겁니다. 이해하겠죠? 그래, 자, 그럼 잘 봐. 그럼 만약에 들어온 게 x가 아니고 굉장히 복잡한 식이 들어왔다고 칩시다. 굉장히 복잡한 4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 그럼 바깥에 뭐가 뽑혀서 나오죠? 들어온 4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에 2배 한 값에 3을 뺀 값이 함수 값으로 뽑혀 나오지. 누구의 함수 값? 함수 f 안에 뭘 집어넣었어요? 4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을 대입하는 거예요. 맞니? 이 말 이해하겠어요? 자, 그러면 자, 봐봐. 위에 우리가 잠깐만 지울게. 이 부분이 없었다고 쳐봐. 이 그림이 없었어. 밑에 있는 식을 가지고 함수 f의 규칙을 찾을 수 있겠어? 원래 함수 f의 규칙. 마이너스 1이야. 아니. 네. 다시.
그림 잘 보세요. 원래는 위에 있는 이 식 그림이죠. 저 그림을 토대로 밑으로 내리면서 주어져 있는 관계식처럼 답이 나오는 겁니다. 관계식처럼 써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위에 있는 그림을 이렇게 살짝 지워봤어요. 그럼 함수 f의 규칙을 알겠어? 알 수 있어. 왜 알 수 있어? 우리가 이 규칙이라는 거 어떻게 알아? 함수 fx는 이러한 규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들어온 네모 값에 뭔가 들어온 네모 값에 무슨 짓을 했는지만 알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함수 f는 들어온 값에 무슨 짓을 해요? 2배 한 다음에 3을 빼. 그럼 그림이 없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왜 가능해요? 들어온 값이 이만큼이야. 잘 들어? 눈 떼면 안 된다 지금. 들어온 값이 이게 들어왔어. 4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들어온 값이 고스란히 여기 있어요. 그렇지? 그럼 이걸 내가 f 얘를 네모라고 한다면 f 네모는 2 곱하기 네모 빼기 3이라는 규칙이지. 그래서 함수 fx가 이런 규칙이구나. 네모 대신에 수학적 식을 통해서 2x-3이라고 써주면 된다는 뜻이죠. 그럼 아무리 복잡한 값이 들어와도 그 복잡한 값에 무슨 짓을 했는지 알 수 있게 관계식이 표현되어 있으면 우리가 그 함수의 규칙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예를 들게요. 만약에 어떤 함수 f가 있어요. 근데 그 함수 f가 3분의 2x-1는 3분의 2x-1의 제곱. 자, 이렇게 됐다고 치죠. 저렇게 되면 함수 fx를 쓰시오. 그러면 뭐라 쓸 수 있냐? 이 함수 fx는 관계식이 무엇인가요? 그러면 뭐라 쓸 수 있어요? 그렇죠. x제곱이야. 얘가 들어왔잖아. 3분의 2x 마이너스. 근데 그 들어온 값 3분의 마이너스 x래요. 그대로 제곱하고 있네. 그럼 이 네모를 내가 만약 x로 바꾼다면 결국 들어온 x를 제곱한다는 뜻이니까 이런 규칙이 함수 fx는 들어온 값을 제곱하는 규칙입니다.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뜻이죠. 자, 다시 한 번 더. f 루트 네모 루트 이렇게 합시다. x 플러스 1는 루트 x 플러스 1 무슨 규칙인지 알겠어요? 함수 fx를 쓰시오. 그럼 뭐라 써야 돼요? 4x 플러스 1을 씁니다. 들어온 값이 모양 안 바뀌고 똑같이 여기 있잖아. 아, 들어온 값에 4배 한 다음에 1을 더하는 게 함수의 규칙이구나.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죠. 선생님이 장황하게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지금 이 hx의 정체를 지금 모르고 있잖아. 우리는. 그치? 좀 전에 이런 연습을 왜 했었냐면 이런 연습 우리가 왜 했었냐면 뭐 이런 것들 3분의 4x-2 3분의 4x-1의 세제곱 마이너스 1 지금 사실은 fx의 규칙은 지금 우리가 함수 fx가 써있지는 않잖아. 써있지는 않지만 들어온 값이 그대로 여기 있고 거기에 세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들어온 값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 이게 함수 fx의 규칙이구나. 는 거는 함수 fx식이 안 써 있어도 들어온 값에 무슨 짓을 했는지를 알 수만 있다면 그 함수의 관계식을 끄집어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얘는 뭐가 문제죠? 들어온 값은 3x-2가 들어왔잖아. 그치? 그럼 여기 어딘가에 3x-2에 관련된 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해 안 돼? 무슨 말인지? 만약에 예를 들어 이 식이 h3x-2가 왔는데 오른쪽에는 관계식을 보니까 3x-2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3x-2 플러스 5 이렇게 아주 복잡하게 써줬다 치자. 그럼 네가 이 hx의 규칙을 못 찾을까? 찾을 거라고. 3x-2 이것도 3x-2 이것도 3x-2 이건 그냥 x라고 두자. 이걸 x라고 두자.
이걸 x라고 두자. 결론은 h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5라는 규칙을 가지고 있는 관계식이구나. 알 수 있을 거란 얘기죠. 근데 위 거를 봐봐. 위에는 빨간색. 3x-2가 들어왔는데 도대체 3x-2에 무슨 짓을 했더니 답이 2x-3이 됐는지 중간 과정이 없는 거야. 이해하니? 중간 과정이 없는 거야. 다시 한번 써줄게. 이런 느낌과 비슷해. 예를 든 거야. h 3x- 있는데 오른쪽에는 관계식이 2 가로 3x-2 플러스 4 이렇게 돼 있었어. 우리는 이게 함수 f에서 무슨 규칙인 걸 알고 있죠? 2x 플러스 4라는 규칙인 걸 알고 있잖아. 이런 규칙이라는 걸 알고 있다고. 맞니? 아니, 함수 h가 이런 규칙이라는 걸 알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중간 과정을 안 써준 거야. 이거 전개해 볼까? 6x 마이너스 4 플러스 4니까 없어지죠? 잠깐만 칠판 봐. 뭐가 없어진지 보세요. 뭐가 없어진지 봐. 이게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있는 거야. 이걸 가지고 네가 이거를 찾을 수 있냐고 묻는 거야. 그럼 우리 좀 전에 그 지워졌던 네모 값이 있었다면, 좀 전에 지워졌던 네모가 있었다면, 바로 이렇게 할 수 있죠. h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걸 바로 알 수 있다니까요. 근데 이게 지워진 거예요. 중간 과정이 지워진 거예요. 중간에 계산이 어떻게 되고 나서 결과만 남아있다 보니까 이 식을 보고는 가만히 있어봐. 들어온 3x-에 무슨 짓을 해서 답이 이렇게 된 거지? hx가 그러면 뭐라는 거지? 왜 이렇게 되는 건지를 네가 생각할 수 있겠니? 이걸 보고 hx가 이렇게 됐을 거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어? 그게 잘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를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 이후에 우리가 풀이하는 게 왜 선생님 저기서 치환을 하시지? 이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합니다. 이제 직접 풀이하는 거야. h 3x-2는 2x-3. 들어온 값은 3x-2야. 근데 오른쪽 관계식을 보니까 3x-2는 온데간데 없이 뭐 계산의 결과가 2x-3이라는 결과식만 주어진 겁니다. 그럼 3x-에 무슨 짓을 해서 저걸 만들었을 거라는 얘기야. 그 무슨 짓의 규칙을 모르니까 h의 규칙을 못 찾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방법을 써요. 야, 복잡한 3x-2. 너 때문에 지금 문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 나 너 치환할래. 나 너 간단히 그냥 치환할래. 치환하시죠? 복잡한 관계식을 간단히 한 문자로 바꾸는 치환. 이 친구 김치환.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 바꿔 써봐. ht는 좀 이상하지 않나? 아직 어색하지? 들어온 건 t야. 근데 우리가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들어온 t 값에 무슨 짓을 알고 있는지를 알고 싶은데 왼쪽은 t인데 오른쪽은 여전히 x예요. t에 대한 관계식이 아닌 x에 대한 관계식이니까 오른쪽에 있는 관계식을 t에 관한 식으로 바꿔줘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숫자는 별로 문제가 안 돼. 저 x라는 문자 대신에 t에 대한 관계식을 대입하라는 얘기잖아. 근데 그걸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 보니까 여기 등식이 있었잖아. 저 등식을 변형하는 거예요. 3x는 t 플러스 2. 양변을 3으로 나누면 x는 3분의 t 플러스 2. 괜찮아요? 여기 x 대신에 3분의 t 플러스 1을 대입하는 겁니다. 2 곱하기 3분의 t 플러스 2 마이너스 3. 3분의 2t 플러스 4 마이너스 3분의 9. 통분해보면 3분의 2t 마이너스 5. 결론이 나왔죠? 결론. ht는 3분의 2t 마이너스 5라는 게 ht예요. 그러면 hx는 보이는 t 대신에 x만 대입하면 되잖아.
이렇게 돼요. 이해하셨어요? 자, 다시 한 번만, 이제 결론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2번 다시 봅니다. 2번. hgx는 fx. h 아는 게 일단 별로 없어서 gx 대신에 주어지는 관계식을, 문제에 주어진 관계식을 대입합니다. 이랬는데, 이 문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hx가 어떤 규칙인지 몰라. 그러니까 대입할 데가 없어. 근데 들어온 건 3x-인데, 들어온 3x-에 무슨 과정을 거쳤더니 답이 2x-3이 됐다는 뜻이에요. 근데 중간 과정이 없다 보니까 hx가 어떤 규칙으로 관계식이 써져 있는지를 끄집어낼 수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럴 때 첫 번째 치환하는 겁니다. 안에 있는 저 복잡한 3x-1을 간단하게 한 문자로 치환한다? 됐죠? 두 번째, 식을 바꿔 쓰다 보니까 이게 관계가 안 맞기 시작해요. 나 지금 t라고 치환했으니까 오른쪽도 2x-3이 아닌 t에 대한 관계식이 나왔으면 좋겠으니까 위에는 식을 x로 나타내는 겁니다. 이해하겠어? 이 식을 2로 x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양변은 3으로 나눌 필요 있겠죠? x는 3분의 t 플러스 2. 그래서 x 대신에 3분의 t 플러스를 이 관계식에다 집어넣어요. x자리 대신에 2 곱하기 x 대신에 3분의 t 플러스 2. 마이너스 통분하려고 이 3분의 9로 바꾼 겁니다. 그랬더니 3분의 2t 마이너스 5가 돼요. 그래서 저 ht라고 정의되어 있는 t 대신에 가볍게 fx를 구하라니까 t 대신에 x만 대입하면 3분의 2x 마이너스 5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밑에 있는 식 190의 2번 문제 푸시고 다 푸신 분 주어지는 관계 이거를 만족할 때 만약 이 문제가 fx를 구하시오 그러면 좀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 또 치환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 근데 얘는 아까랑 다르게 fx를 구하는 게 아니고 f2를 요구합니다. 결국은 여기 있는 값이 뭐이기를 원한다는 얘기죠. 구체적인 숫자가 나와 있으면 그냥 치환하지 마시고 그냥 그 숫자를 두세요. 2라고. 그러면 첫 번째 x 플러스 1분의 x가 2가 되기 위한 x값을 찾는 거예요. 됐죠? 그럼 분모의 양변에 분모의 x 플러스 1을 지르기 위해서 양변에 x 플러스 1을 곱하면 얘는 없어지고 x 플러스 1 여기 가서 곱해지겠죠? 그럼 좌변은 x, 우변은 2x 플러스 2 넘어가 하다 보면 x값은 마이너스 2가 되네요. 무슨 말이죠? 저식 f x 플러스 1분의 x는 x제곱 마이너스 x 여기에 x값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 x값에 x 마이너스 여기도 x, 여기도 x, 여기도 x, 여기도 x, x가 좀 네 군데 있죠? x에 x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여기는 뭐가 된다는 뜻이에요? 2가 된다는 뜻이야. 이 식이 2가 되기 위한 x를 지금 찾아냈으니까 여기는 2가 돼요. 물론 헷갈리면 집어넣으셔도 됩니다. x 2가 되고 그다음 여기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거다. 2를 대입하면 안 돼. 지금 우리는 마이너스 2를 대입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했더니 얘가 가로 안이 2로 바뀐 거고 똑같이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을 각각 대입하면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이니까 정답은 6 이렇게 되겠죠. 구체적 수치가 나오면 직접 계산하는 게 편하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고요. 밑에 있는 문제는 별표 치세요. 매우 중요한 유형의 문제니까. 오히려 지금보다는 뒤쪽에 유리함수, 무리함수를 배우고 나면 더 중요해지는 유형의 문제인데 규칙성 찾는 겁니다.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규칙성 찾기죠. 수학은 없는 규칙까지도 만들어서 규칙이 없는 걸 어떻게든 무슨 조장을 가해서 규칙이 없는 말을 잘못했네요. 규칙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관계식도 온갖 조작을 통해서 규칙성을 찾는 겁니다.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성입니다. 규칙을 찾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 번의 반복을 거쳐서 어떠한 식의 결과를 찾으라는 얘기인데 조건을 먼저 봐야 돼요. F1은 F1은 F, F2는 F 합성 F, F3은 F 합성 F의 제곱. 그렇다는 뜻이겠네요. 그럼 F100은? F100은 F 합성 F99 2와 같겠죠. 됐네. 그럼 얘는 또 다시
F 합성 F90, 98과 같겠죠. 됐니? 그럼 하나씩 하다 보니까 얘는 나중에 결국 뭐가 될까요? F 합성, 땡땡땡, F 합성, F에서 이 F가 몇 개 나와요? 100개가 나오겠죠. 이걸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언제 100번을 다 하고 있어? 보나마나 하잖아. 몇 번 하다 보면 아마 규칙성이 나올 거란 뜻이에요. 그 규칙성을 통해서 F102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됐니? 자, 그럼 천천히 해봅시다. 첫 번째, F2는 얼마예요? 5죠. 두 번째, F 합성 F2, 2. 얘는 F 합성 F2를 구하라는 뜻이죠. 다시 표현해보면 F2를 구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F2가 5였잖아? 여기는 이 F2 값이 5였으니까 F5 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위에는 이 관계식이 여기다 대입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F5 값은 다시 여기다가 위에는 Fx에다가 5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8. 됐니? 따라서 F2의 값은 8. 3번 F3, 2의 값은 F 합성 F2에 2를 대입하는 뜻이에요. 얘는 F 합성 F2에 2. 이것도 동그라미 합성기를 없애고 가로를 치면 저런 모양이 나오죠. 근데 위에는 F2의 2의 값이 위에서 8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F8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저기다 8 집어넣읍시다. 8 집어넣으면 11. 그래서 3 집어넣은 거니까. 이런 식이에요. 4번 F4, 2. 얘는 F 합성 F3의 2. F3의 2. 그럼 F11, 14. 이해했니? 자, 근데 봐. 이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열을 배우다 보면 이건 첫 번째 항에 5이고 공차가 3인 등차 수량을 알게 돼요. 근데 아직 여러분이 수열을 안 배웠거든. 2학년 때 배워요, 수열을. 그래서 이렇게 수의 규칙이 쭉 진행되는 과정이 뭐냐면 5, 처음에는 5 나오고 F2는 8 나오고 F3은 11이 나오고 F4는 14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 F가 100번이 반복되면 뭐 나올 건지 판단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수열을 배우게 되면 이건 쉬워요. 첫 번째가 5이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니까 이 수열의 일반항을 A로 둔다면 얘는 3n 플러스 2. 이게 일반항입니다. 그 일반항에 이게 첫 번째 항, 얘가 두 번째 항, 얘가 세 번째 항, 그럼 100번째 항 구하라니까 여기다 100 더하면 302가 정답이에요. 근데 수열을 안 배웠기 때문에 이걸 모르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잠깐만 내려볼게요. 수열을 안 배운 상태라면 선생님 이 규칙을 제가 어떻게 찾아야 되죠? 5, 8, 11, 14 이 규칙을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그러면 처음에 5를 저희가 처음에 5라는 게 숫자 2를 집어넣고 거기다가 3 더하는 거잖아. 그렇지? 두 번째 8은 어떻게 만든 거야? 8이 어떻게 나온 거죠? 팔이 어떻게 나온 거야? 5는 2 더하기 3이었죠? 밑에는 8은 5 더하기 3이었지. 앞에 있는 2 더하기 3에 다시 3을 더한 거야. 여기는 11은 앞에 있는 8, 2 더하기 3 더하기 3에 또 다시 3을 더한 거지. 결론은 계속 앞에서 계산한 결과에 3씩 더해간다는 뜻이야. 이해니? 자,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숫자로 계산하다 보니까 등차수의 규칙을 모른다면
중간 계산각에서 막히는 부분이 생겨요. 규칙을 찾는 게 힘들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식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F 합성 F2X를 쓸게요. F2X는 F 합성 Fx죠. 그치? 근데 Fx가 누구였나요? X 플러스 3이었잖아요. 자리 없어요. 옆으로 갈게요. Fx는 X 플러스 3. F2X는 Fx 플러스 3. 여기다 또 X 플러스 3을 집어넣으면 얘는 X 플러스 6인데 6이라 쓰지 말고 3 곱하기 2 이렇게 쓰는 게 좀 규칙상하게 편해요. 그럼 F3X는 F2X를 말하는 거죠. 근데 F2X가 이거였잖아. 이게 뭐죠? X 플러스 3 곱하기 이렇게 되는 거지. 써보면, 일단 써보면 X 플러스 6이에요. 됐니? 그 밑에는 이 들어온 값에 다시 뭐 해야 되냐면 3을 더해야 되잖아. 얘는 들어온 값에 3을 더하는 거니까 X 더하기 3 곱하기 2에 3을 더하는 거지. 달리 말하면 X 플러스 9란 얘기예요. 근데 X 플러스 9는 X 더하기 3 곱하기 3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한 번만 더 할게요. F4X는 F3X가 되며 얘는 X 플러스 9 위에 F3X가 계산한 게 이거였거든요. X 플러스 9였거든요. 이걸 다시 주어져 있는 관계식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X 대신에 X 플러스 9를 대입하면 X 플러스 9에다가 3이 더 쓰면 되니까 X 플러스 12인데 이걸 뭐로 보겠다는 얘기죠? X 플러스 3 곱하기 4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F1일 때는 F1X일 때는 X 더하기 3 곱하기 1로 보면 되고 3 곱하기 1로 보면 되고 F2X일 때는 X 더하기 3 곱하기 2로 보면 되고 F3일 때는 X 더하기 3 곱하기 3으로 보면 되고 X4일 때는 X 더하기 3 곱하기 4로 보면 되잖아. 그럼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면 우리 어느 정도 이제 규칙성이 파악이 되잖아요. F10X를 계산하라면 X 더하기 3까지는 똑같고 뒤에 지수 10이 있는 것만큼 뒤에 곱하기 10을 하는 이런 규칙이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F 문제에서 원하는 100X를 계산하시오 해도 규칙을 알 수 있겠네요. X 더하기 3 곱하기 100 됐죠? 그래서 F100X는 X 더하기 300과 같다. 거기다가 이제 2를 대입했으니까 302가 되는 거예요. 등차수를 알면 되겠지만 등차수를 알아서 좀 도움이 당연히 되죠. 되는데 고일법과에서 그렇게 심하게 도움이 되냐고 물으면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굳이 또 여기서 등차수를 규칙을 설명하다 보면 수업만 길어지고 앞으로도 계속 쓰일 거야. 그러면 뭐 참고로 한번 들어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 근데 그렇게 알아두면 좋은데 그 쓰임새가 굉장히 자주 쓰인다고 말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래서 등차수에 대한 규칙은 나중에 배우는 걸로 하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서 규칙성을 찾는 그런 연습을. 그래서 숫자로 규칙성을 찾을 수 있으면 찾으면 좋고 안 되면 지금처럼 숫자를 미리 대입하지 말고 문자식을 통해서 규칙성을 찾으시고 그걸 토대로 나중에 숫자를 대입하는 방법을 아셨죠? 방법은 세 가지야. 이런 F가 F 여러 번 나오는 이 규칙에 대한 관심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F1, F2 이 문제는 그 영역은 아닙니다. F1, F2, F3, F4 지금 걷어보니까 F5가 F1과 똑같아요. F6이 F2와 똑같아요. F3은 F7은 F3과 F4는 F8은 F4와 그러니까 똑같은 게 계속 반복적으로 주기성을 떼는 겁니다. 똑같은 게 일정한 구간이 여기서 또 나오고 그러다 보면 F100은 이런 규칙을 하다 보면 얘랑 같겠구나 라고 처음에 구한 값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가장 형태가 많은 편이에요. 두 번째는 이런 유형이에요. 근데 이 유형을 푸는 방법이 다시 방법이 두 가지죠. 하나는 숫자를 미리 집어넣어서 숫자의 규칙을 보고 이거 숫자가 좀 쉽겠는데 아까 등차수를 푼 것처럼 이거 숫자를 계산하는 게 쉽겠는데 그럼 숫자를 계산하시고 숫자를 맞는데도 규칙 판단이 잘 안 돼. 그러면 문자식을 먼저 정리한 다음에 문자식에 대한 규칙을 통해서 나중에 숫자를 대입하는 걸로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주어진 좀 복잡한 그림 나오니까 여러분이 순간 흠칫하고 놀라시는데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천천히. 다음 F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고 G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어요. 선생님 너무 어려워 보이는데요? 아니야, 하나도 안 어려워요. 잠깐 써볼까요? 다 쓸 필요 없어. 너는 필요한 것만 쓰면 되는데 혹시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단 선생님이 다 써놓을게요. F1의 값은 얼마죠? 3이고요. F2의 값은 1이고 F3의 값은 이 간단한 얘기를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위에 있는 거는 G1의 값은 2예요. G2의 값은 3이고요. G3의 값은 2입니다. G4의 값은 0이에요.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왼쪽 문제를 푸는데 첫 번째 게 1번, 얘가 2번. 1번부터 F, 합성, F, 합성, F. 이 빗소리니? 나 이렇게 어둡지 않은데? 설마 걔가? 뭐 기계가 나오는 기계? 기계 돌아가서 도선이 빗소리인데? 어쨌든 날이 짱짱한 거 보니까 잠깐 소나기가 오는 걸 수도 있어요. 자, 이거는 어떻게 풉니까? F1 값을 먼저, 여기를 먼저 계산해야 되죠? 이 값이 얼마예요? F1? 여기 있네요. 3. 그럼 여긴 다시 F3의 값을 구하라는데 F3의 값은 2. 결론 얘는 F2 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F2는 1. 1번은 계산했어요. 2번 G 합성 G 합성 G1. 천천히 합시다. G1의 값은 여기 써있죠? G1의 값은 2라고 써져 있어요. 2. 그럼 여기는 G2의 값을 구하라니까 G2의 값은 3. 끝났네요. G3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G3은 2. 정답은 1과 2를 더한 값 3이 정답이다. 이게 시험 문제죠? 괜히 쫄았어요. 쫄 필요 전혀 없습니다. 197번 문제. 그림이 커야 되는데 이게 식이 안 보이면 설명하기 힘들어서. 자, 다음과 같이 그림과 문제가 주어져 있는데 FFFFA를 구하라는 뜻이에요. 복잡해. 아니에요. 조금 귀찮을 뿐이지 복잡한 건 하나도 없어요. F F F FA 이렇게 되죠. 하나씩 구해봅시다. 얘부터 1번 색깔 달리해서 얘가 2번 얘가 3번 마지막 다 구하면 얘가 4번 뭐 이런 식이에요. 우리는 천천히 1번부터 1번 FA 얼마죠? 그럼 FA를 구하려면 X값에 A 대입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X좌표가 지금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X좌표 하나도 안 나와 있으니까 A가 어디 있는지를 못 찾겠는데 어떻게 하죠? 그때 누가 쓰이는 겁니까? 여기다 별표 하나 줘요. 예. Y는 X 여기다가 별표 하나를 세게 쳐놓을게요. Y는 X. 저 Y는 X가 해주는 역할이 뭐냐면 너 혹시 X좌표 모르니? 그럼 내가 찾아줄게. 너 혹시 Y좌표 모르니? 그럼 내가 찾아줄게. X좌표 또는 Y좌표를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인 거라고 하면 알겠는데 근데 안 나와도 어떻게 알려줘요? 아, 여기 있는 점이죠?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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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이 중요해. 저 5개 점. 저 5개 점에 Y좌표는 나와 있잖아. 근데 Y는 X라는 직선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X값과 Y값으로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Y좌표가 나와 있으면 X좌표도 알겠지. 여기가 A란 뜻이에요. 여기가 B란 뜻이고 C란 뜻이고 D, E. 저렇게 X좌표를 먼저 다 써주면 문제가 편해지겠구나 라고 하시고 이제 하나씩 풀어가는 겁니다. 첫 번째 FA 값 A를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 F의 값이요. Y는 X는 자리를 찾아주는 역할을 하면 이제 그다음부터 자기 할 일 다 했어요. 내가 할 거는 A라는 X를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 F의 함수값이니까
함수 f와 만나는 교점의 y좌표를 찾아야 이게 fa가 되는 겁니다. fa는 b가 되겠네. 얘는 b구나. 이제 2번으로 갑시다. 2번. 2번은 f 가로 안에 b로 바뀌었으니까 fb를 구하라는 얘기네. 이제 b를 가지고 b 여기 있네. b를 가지고 함수 f와 만나는 교점에 여기 있죠. 그 교점의 y좌표 그게 함수값이니까 y는 c구나. c. 이제 3번은 f 2번을 계산하는 게 c였으니까 가볍게 f 다음에 가로 안에 이제 c를 써주시면 되죠. 그럼 c 여기 있네요. x 앞에 c를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값 어디 있나요? 네, d 있네요. 이 값은 d구나. 마지막 4번 f 한 다음에 가로 안에 3번을 계산하는 결과가 d니까 이 가로 안에 d가 들어간다는 뜻이죠. fd 이번엔 d를 찾아야 돼요. d는 여기 있습니다. fd f라는 함수에다가 d라는 x를 좌표를 대입하게 되면 위치 잘 찾아야 돼요. 여기입니다. 그때 나오는 y값 2. 그 정답은 2가 정답이 됩니다. 됐어요? 되니? 자, 그러고 나서 이건 이제 설명 다 드렸고요. 더 추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좀 어렵긴 하지만 좀 헷갈리긴 하지만 추가 설명 생략하고 자, 이제 좀 빨리 푸는 방법 설명해 드릴게요. 이 문제를 빨리 푸는 방법. 지금 좀 전에 F가 몇 번 나왔죠? 4번 나오지. 그치? F 한 번, 2번, 3번, 4번. 그걸 누가 대응되냐면 A가 대응되죠. A 위치 빨리 찾으면 돼요. 일단 A 위치는 찾아야 되니까 Y는 X한테 물어봐. 야, A가 어디 있는지 알고 싶은데 어떻게 찾니? Y좌표 A를 찾아봐. 어디 있어? 여기 있네. 그럼 거기와 똑같이 만나는 교점에는 이 점. 여기가 A야. 자, 이제부터 잘 봐. A만 찾으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F가 4번 나오죠? 4번 튕기시면 됩니다. 튕긴다고요? 4번 튕기면 됩니다. 어떻게 튕기냐면 A를 집어넣는데 F 함수값을 찾는 거니까 일단 A가 F와 만나는 데까지 가요. 딱 만나? 그러면 한번 튕겨서 이리 갑니다. Y는 X쪽으로 튕겨요. 튕기고 다시 거기서 두 번째 F. 자, 한 번 F 튕겼고 지금 두 번째 F가 튕기고 있는 거죠? 그럼 다시 옆으로 가요. 세 번째 F 튕깁니다. 다시 옆으로 가요. 마지막 네 번째 F 그때 나오는 값이 정답이에요. F 4번 튕겨서 한 번 튕기고 Y는 X랑 만나고 또 튕기고 그럼 반사되는 거죠. 공 튀고 다시 튀고 벽면 비슷한 벽면에 한 번 튀고 두 번 튀고 세 번 튀고 네 번 튀고 그때 나와서 네 번째 만나는 함수 F에 만나는 교점의 Y좌표가 정답이 된다. 4번 튕긴다. 4번씩이나 튕겨. 이건 언제 쓰는 거죠? 함수 F가 계속 반복적으로 합성이 돼 있을 때 쓰는 거예요. 여기 역함수가 들어간다거나 다른 함수가 들어가면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똑같은 F만 계속 반복적으로 합성이 돼 있을 때만 그렇게 쓰면 되겠지요. 그러면 198의 1번 같은 것도 4번 튀기죠? 2를 찾으면 돼, 2. 근데 2의 위치를 찾으면, 잠깐 볼까요? 2가 어딘지 찾아야 되잖아. 2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얘가 2네요. 그럼 봐라. 한 번 가. 튕겨. 두 번째 튕겨. 가. 한 번 올라가. 튕기고 두 번째 F. 튕기고 세 번째 F. 튕기고 네 번째 F. 그 네 번째 F의 함수값 A. 이게 정답입니다. 그럼 빨리 찾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너무 이것만 하지 마시고 그냥 검사용이나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한 용도는 괜찮지만 아직 여러분이 연습하는 단계니까 되도록이면 정석적으로 푸는 거를 추천합니다. 말은 또 이렇게 했는데도 그렇게 안 푼다더라고요. 오히려 정석 과정을 검사하는 애들도 있어요. 지가 튕겨. 다 맞나? 그때서 이제 다시 정석적으로 맞는지 확인해 볼까? 네, 정석적으로 풀고 나중에 그 말이 맞는지 튕기는 걸로 검사를 하면 좀 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아, 2번 안 했군요. 자, 2번 봅시다. 2번은 F 합성돼 있으니까 일단 합성된 기호를 연산포로 바꾸면 fx는 d가 됩니다. 자, 이건 거꾸로 풀어야 됩니다. 거꾸로요? 아니, 얘가 얼마인지 모르잖아. 얘가 얼마인지 모르잖아. 근데 잘 모르긴 해도 함수 f에 무엇을 집어넣어야 d가 나오는지는 우리가 알아낼 수 있어요. 이 d는 y값이죠. y값 중에 빨리 d를 찾습니다. d가 어디 있죠? 여기 있어요. 그 값이 나오기 위한 함수 x는 누굴 집어넣어야 되죠? 얘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거 누구예요? 오늘 이게 누군지 어쩔죠? 그때 2는 아까 얘기했잖아. x좌표든 y좌표든 걔 이름 모르겠으면 y는 x를 불러. 야, y는 x 도와줘. 그러면 나랑 만나는 네가 그 지점을 알고 싶어? 그럼 나랑 만나는 점에 y좌표를 찾아봐. 걔 누구야? c인데? 그럼 너도 c야. 여기 c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 그럼 두 번째 식. 그럼 선생님 저 빨간색 이건 c라는 뜻인가요? 그렇죠. 빨간색 fx가 c라는 뜻이네. 그럼 이번엔 c를 찾아야 돼. c. y는 x한테 불러야 돼요. 일단 c라는 값 찾아야 되니까 x에 도대체 뭘 집어넣어야 c가 나오지? 이 c는 y값이죠. y값 중에 c를 찾으세요. 여기. 그럼 어떤 x를 집어넣어서 c값이나 y좌표가 나오려면 여기 위치에 x좌표를 찾아내야 돼요. 이게 답이야. 우리가 원하는 답. 근데 위치를 모르겠네? 그럼 y는 x를 다시 불러라니까. 야, y는 x 도와줘. 내 그래프 위에서 너와 만나는 y좌표를 찾아봐. 어디 있어? b에 있네? 너는 b야. 따라서 x는 b가 된다. 실근이 뭐죠? 주어져 있는 관계식을 만족하는 x값이잖아. 그러니까 저 x값이 결론은 b가 된다 라는 말을 어렵게 뭐 실근을 구하라고 되어 있지만 결론은 저 식을 만족하는 x값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천천히 문제를 좀 잘 익혔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갑시다. 199번 문제. 이건 다음에 합니다. 이거는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식인데 이게 두 가지의 방식이거든요. 첫 번째는 원리 원칙 그대로 정석적인 방법으로 그러면 머리가 가로 세로로 쪼개집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하다. 매우 복잡합니다.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두 번째 방법이 합성함수를 그리는 그 컴퓨터 방법이 있어요. 패스 커넥티드라는 컴퓨터와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그 알고리즘이에요. 제 컴퓨터가 잘 모르고 인터넷 검색 정도만 할 수 있는데 제가 어떻게 컴퓨터가 하는 컴퓨터가 하는 그 행동 방식을 제가 어떻게 이해할까요? 그거를 다음 시간에 다 모이면 혹은 다음 시간이 아니고 어느 정도 합성함수에 대한 여러분 이해가 좀 높아지면 그때 다시 설명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설명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설명해도 반복적으로 연습 안 하면 금방 까먹어. 근데 이 합성함수가 여러분 학교 시험 보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아직 잘 몰라서요. 중간고사 범위에 합성함수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중간고사의 끝범위가 합성함수, 역함수가 시험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럴 가능성이 높아.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안 들어갔던 경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막 지금 심도 있게 막 설명해놨어. 근데 정석적인 마음으로 설명 아까 말했지만 너무 어려워요. 이거는 내용이. 그래서 선생님이 또 좀 쉽게 이게 쉽게라는 거는 연습이 다 되고 나면 쉬워져. 이거 생각보다 쉽게 되네.가 되는데 연습이 되기 전까지는 이것도 규칙을 배워야 되다 보니까 설명이 필요해요. 근데 한참 설명하더니 이게 중간고사 범위 만들어. 그럼 나중에 기말고사 할 때 이거 또 설명해야 돼. 야, 니네 예전에 했던 기억나지? 합성함수 그리는 거? 아니요. 다 까먹었는데요. 어떻게 그리는 거죠, 선생님? 이거 또 설명해야 돼요. 두 번씩 불편한 짓을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시험에 들어간다고 그때 결과 시험 범위 결과가 나오면 그때 연습하는 게 더 나으니까 그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네, 이것도 마찬가지죠. 네,
199번과 201번은 결론은 뭐 하는 거냐면 합성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연습하는 거예요. 같은 맥락이니까 이거 나중에 한꺼번에 말씀드리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합성함수의 성질을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교환은 성립하지 일반적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 교환은 성립하지 않는다가 아니라고 나 분명히 얘기했어. 나중 가서 막 선생님이 교환 성립하지 않는다며 라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마. 나는 교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한 게 아니고 교환이 일반적으로는 항상 참이라 말할 수 없다고 말한 거지 항상 거짓이라 말하진 않았으니까 우연의 일치로 교환해도 답이 똑같아지는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 그걸 뒤에 보면 이제 문제에 출제하기도 하고 하지만 결합은 늘 성립한다. 그 다음에 항등함수는 앞뒤에 상등함수 했었죠? 들어간 게 답인 함수가 항등함수예요. 그럼 i는 별 의미 없다는 얘기네. 들어간 게 답이니까 그냥 그 들어간 걸 또 다시 f에 집어넣으라는 뜻이죠. 결론은 항등함수와 합성이 되면 그냥 자기 자신 f를 계산하면 된다. 항등함수는 그냥 생략된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자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05번 문제. 자 두함수 fx, gx가 나와 있고 g 합성 f와 f 합성이 서로 같다. 이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죠. 교환이 성립하지 않는다더니 왜 성립하나요? 아니요. 늘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던 겁니다. 가끔은 지금처럼 어떻게 문제 포인트에 맞거나 숫자의 조건에 맞다 보면 같아질 수도 있어요. 자, 해볼까요, 그러면? G 합성 F. 이거는 표기법이죠. 연산을 하려면 이렇게 가로치고 X 하나는 기본적으로, 기본 매너로 써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등호, 오른 주식은 F 합성 G 가로치고 여기다 대응되는 X값. 그럼 좌변식은 G 가로 FX. 우변식은 F 가로 GX.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아는 식을 씁시다. G, FX를 알아요. EX 플러스 A라고. GX를 알아요. F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다시 여기서 정리합시다. 함수 F의 규칙은 뭔가요? 그러면 들어온 값에 2를 곱하고 A를 더해줍니다. 여기 있어요. 내가 만든 게 아니야. 문제 주어져 있는 조건이에요. 됐니? 우변이 정리된다. 자, 우변 봐봐. 자, 잠깐 봐봐. 우변 칠판. 들어온 값 마이너스 x 플러스 1. 함수 f의 규칙은 들어온 값의 2배 플러스 a. 그럼 함수 g의 규칙 봅시다. 함수 g의 규칙은 들어온 값에 음수를 붙이고 전체 부호를 반대로 바꾸고 다시 2를 덧쓰면 하는 거예요. 여기 있죠? 들어온 값 2x 플러스 a에 음수를 붙이고 전체 음수를 붙이고 거기다 1을 더해주세요. 좌변 정리하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 플러스 1. 우변 정리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2 플러스 a. 근데 좌변 우변은 서로 같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식 자체가 항등식이라는 뜻이에요. 성립하는 식이라는 뜻이니까. 좌변 우변이 늘 똑같습니다라는 표현이니까. 그러면 비교하면 되죠? 그럼 여기네. 이 부분. 얘랑 같으면 이 식은 항상 같아지는구나.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2 플러스 a랑 같다. 넘어가면 2a, 넘어가면 마이너스 1.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 문제는 별표 2개 쳐놓으세요. 시험에 나옵니다. 어떤 형식이든 시험에 나오는데 이거보다 더 어렵게 나온 다음에 이제 함수식이 좀 바뀌겠죠. 유리함수, 무리함수 배우고 나면 일반적인 식이 좀 복잡해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번 시험 범위에서는 그래요. 이번 시험 범위에서는 이 문제가 나와도 이게 다함수를 다루는 형태로 보통 나올 겁니다. 유리함수, 무리함수 뒤쪽에 나오니까. 그래서 어쨌든 교환이 성립한 이런 함수들은 꼭 시험에 이번 시험이 아니면 다음 기말에도 꼭 출제가 됩니다. 네. 자, 207번 문제. 뭐야? 문제를 보자마자 느껴야 돼요. 이거 똑같은 답 아니야? 1번의 답과 2번의 답은 똑같은 겁니다. 답이 하나로 나와야 돼요. 이유는 결합 법칙이잖아. 처음에는 1번은 뒤에 있는 걸 먼저 계산하는 결과고 뒤에는 2번은 앞에 있는 걸 먼저 계산하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그럼 1번 풀고 2번 답은 똑같이 그냥 똑같은 답을 쓰시면 됩니다. 굳이 그 2번 푸실 필요는 별로 없어요, 사실. 어차피 결합이 성립하는 걸 알고 있는데. 자, 그럼 얘는 이게 1번이에요. 이걸 풀고 그 1번의 결과를 H에 대응시키는 게 이게 2번입니다. 그럼 1번부터 G 합성 fx 함수 G에다 fx를 대입하라는 얘기죠. 함수 G가 뭔가요? 여기 있네. 들어온 값의 제곱. fx가 들어왔죠? fx의 제곱하라는 뜻이죠. 근데 fx가 누구냐면 2x입니다. 2x를 제곱하세요. 4x 제곱. 2번 h 안에 이제 1번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1번의 결과 이거잖아. h 안에 4x 제곱이 들어온다라는 뜻이겠죠. 1번을 계산한 결과 4x 제곱이었으니까. 그럼 h의 규칙은 들어온 값의 3배 빼기 들어오는 게 4x 제곱 거기에 3배 빼기 1 정답은 12x 제곱 마이너스 1이 1번의 정답. 1번 문제 정답. 그럼 2번 문제도 하나하나 저게 정답. 자, 근데 니네는 안 해도 돼. 선생님이니까 해드리는 겁니다. 나는 선생님이니까. 여러분은 1번과 2번을 보시면 똑같은 답 아니야? 굳이 두 개를 구해. 내가 구하기 편한 패턴의 형태로 문제를 풀자. 1번이 먼저 나온 이유가 1번이 편하기 때문에. 그럼 2번은 보나마나 답이 똑같이 12x제곱 마이너스 1이 나올 텐데 어떻게 풀죠? H 합성 G 얘를 우선하라는 뜻이죠. 근데 거기다 뭐 대입해야 되냐면 fx를 대입하는 겁니다. fx를 이 합성함수에 대입하는 뜻이에요. 되니? 그럼 H 합성 G 여기다 뭐 대입하라고요? EX를 대입하는 뜻이에요. fx가 EX였으니까. 그럼 다시 H 합성 G EX. 그럼 H G가 뭐였냐면 들어온 식의 2배죠. 들어온 식의 2배. 아니, 들어온 식의 제곱. 그럼 EX가 들어왔으니까 EX의 제곱, 4X 제곱. 다시 H식에다 집어넣으면 들어온 값의 3배 빼기 1. 들어온 값의 3배 빼기 1. 이렇게 답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2번 나누어 쓸 필요는 없다. 쓸데없는 짓이다. 쓸데없는 짓이다 말하면 안 되죠. 이렇게 연습하는 게 왜 쓸데없는 짓이에요. 근데 혹시 여러분 이제 시험장에서 2개 문제 같이 나오면 이건 푸는 게 아니고 하나를 풀고 나오자는 똑같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저런 패턴이다. 라는 거고요. 이제 역함수입니다. 자, 역함수. 입니다. 역함수. 역함수는 설명할 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 설명 다 못하면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네? 다음에 하자고? 싫어요. 내 맘대로 할 거야. 자, 역함수. 지 맘대로 할 거면 왜 이게? 떠들자면 그냥 할 것이지. 괜히 쓸데없이 희망 공시키고. 자, 역함수라는 거는 역방의 함수를 말합니다. 함수 f가 있고요. 정역 x가 있고 정역 x에서 y로 하는 함수에 덧칩니다. 이게 함수 f예요. 여기 1, 여기 a. 그래서 1값이 a에 대응될 때 그러니까 이 정의를 f1은 a라고 불러주죠. 이건 함수 f 우리가 배웠던 규칙이고 이번엔 역함수를 보자면 자, 잘 봐라. 역함수는 반대로 가는 겁니다. 반대로 간다고요? 설마 제가 생각하는 그 반대라는 뜻은 이렇게 y에서 x로의 함수 1a 이번엔 여학생이 남학생을 짓는 이런 패턴을 말하나요? 네, 맞습니다. 요즘은 여성 상위 시대죠. 여성들도 남성만큼 예전과 다르게 이렇게 보호받고 존중받고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꼭 왜 남학생만 선택해야 되는 거야? 왜 남학생만 선택해야 돼? 그럼 왜 남학생만 좋아하는 여학생을 선택해? 그럼 내가 좋아하는 남학생 내가 먼저 선택할 거야. 이런 게 역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굳이 뭐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뜻이죠.
찍힘을 당했던, 선택을 당했던 여학생이 내가 먼저 선택할 거야. 이런 개념이 역함수로 본다면 y가 정역으로 바뀌고 x가 공역으로 바뀌는 역방향의 함수, 걔를 f 역함수라고 부릅니다. 쓰기는 f 위에 조그맣게 지수처럼 마이너스를 써요. 부를 때는 f 역함수, f 인버스라고 쓰니까 두 개 중에 본인이 편한 방식으로 부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f 역함수라고 영어를 별로 발음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발음 좋잖아.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혀 굴리는 게 연습이 돼 있는 학생들이고 선생님 어릴 때부터 혀 굴리는 게 연습이 안 돼 있던 사람이고 영어를 사투리로 배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 실제 영어 부산 선생님들은 우리 때는 영어 학원을 어릴 때부터 다니지 않았었어요. 영어는 중학교 때 들어가면 그때부터 알파벳 처음 배워요. 거의 대부분이 그랬었어요. 뭐 조기교육을 누가 시키지 않는 이상은 보통 중학교 1학년 들어가면 그때부터 뭐 쓰냐면 A, B, C, D 쓰는 연습해요. 대문자, 소문자 쓰고 필기체 쓰고. 근데 요즘 필기체 안 쓰잖아. 예대들. 우리는 그런 거 쓰는 연습부터 합니다. 한 수업 초반에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본적인 단어들 있죠. I, you, 그런 것들 배우기 하고 I'm a boy, you are a girl. 이런. 네. 맞아. 우리 그렇게 배웠어, 우리는 처음에. 근데 이걸 I'm a boy 이렇게 배웠는데 우리는 부산 선생님들이 가르치다 보니까 I'm a boy. 자, 따라해. I'm a boy. 이건 우리도 똑같은 이게 흔히 악센트라고 그러잖아. 강세. 어디에 세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게 없는 거야. 그냥 I'm a boy. I'm a boy. You are a girl. You are a girl.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런 영어를 배웠으니까 이게 발음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영어식 발음하게 되면 나처럼 위축되는 게 없잖아요. 인버스라고 애들 아시는 인버스가 뭐야? 인버스. 발음도 잘 따라하는데 인버스도 어떻게 인버스예요? 예전에 수업하다 그랬었어요. 수업하다가 자 이거 보통 F 인버스라고 부릅니다. 네? F 인버스. 네? 인버스라고. 아시? 인버스가 아니죠. 발음이 왜 그러세요? 그럼 진짜 내가 무슨 부족한 사람인가? 발음 때문에? 그래서 보통 영어식 발음은 잘 안 합니다. 아까 봤잖아. F 서클, 합성함수 기울 때부터 F 예전에 처음에 선생님이 나는 도트라 배웠거든. DOT 점이라는 뜻으로 합성의 기호 중에 이를 부를 때 F 도트라고 하는 분도 계세요. 선생님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처음에 내가 합성함수를 배울 때 도트라고 말씀하셨거든. F 도트지. 나도 도트 했는데 어느 순간 F 도트를 했더니 도트가 뭐예요, 선생님? 도트가 아마 DOT일 거 아시죠? 짜증이 막. 알아서 대충 좀 해, 이 새끼들아. 제 발음이 막. 그래서 나도 바꾼 거야, 그때부터 단어를. 도트를 안 쓰고. 그리고 서클이라는 단어도 쓰긴 하는데, 어차피 영어 안 쓸 거니까, F 합성. 그게 마음 편하더라고. F 합성지, F 역함수. 근데 그런 걸로 꼬투리 잡힐 일은 없잖아. 설마, 국어 발음 가지고 누가 또 뭘 하진 않을 테니까. 역함수 기용, 혹은 인버스라고 부르니까, 적당하게 여러분 알아들으시면 돼요. 학교 선생님이 F 인버스 그러면 인버스가 뭐지? 역함수 기호를 말하는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씁니까? 정의대로 쓰시면 됩니다. 역함수라는 것도 하나의 함수예요. F 역함수에 A를 대응시키면 치역값 1이 나타난다라는 결과가 되죠. 여기서 빨리 여러분이 중요한 걸 하나 익히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F 네모는 세모일 때 F 역함수 세모는 네모가 됩니다. 무슨 말인가요? 만약 네가 F에서 F 역함수 쪽으로 역함수를 취하게 되면 네모와 세모의 위치가 바뀝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F 역함수에서 네가 어떤 이유로 원함수인 F 쪽으로 가고 싶어요. 역함수 기호를 떼고 싶다는 얘기죠. 떼고 싶으면 다시 세모와 네모의 위치가 바뀝니다. 됐네. 예를 든다면 F2는 A 3 할까요? 3 따라서 F 역함수 3의 값은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도로.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식품펜 처리하면서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냐면 역함수를 구한 다음에 만약에 위에는 이 문제도 얘가 만약에 없었다고 칩시다. 이 앞쪽이 없었어요.
f2가 3이라는 조건이 없었어. 그럼 너는 뭘 해야 되냐면 f 역함수를 구한 다음에 거기다 3을 집어넣어서 함수값이 얼마인지 찾으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역함수를 다시 구하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는 원함수에서 얻어진 값을 통해서 역함수의 값을 추론하는 겁니다. 됐니? 뭐 이런 거. f-1은 1일 때 f 역함수 1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함수 f를 이용해서 f 역함수를 구해야 되나? 역함수를 구해요. 그럼 f 역함수식을 구하놓아서 거기다 1을 대입하면 이 값이 나오긴 하겠지. 근데 그럴 필요 없다는 뜻이죠. 이 값을 이런 표현법이 중요합니다. 이 값을 k라고 두시고 어떤 값이 있을 테니까 k라고 두시고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역함수에 1을 집어넣으면 k가 나온다는 뜻은 fk를 계산하면 1이 나온다는 뜻이구나. 여기 있네. k 값은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역함수의 이런 x하고 y의 위치를 뒤바꿔서 역함수의 값을 구하는 이 구조는 결국 역함수를 이용해서 함수값을 구하는 구조보다는 대부분 문제가 원함수를 이용해서 함수값을 구하는 구조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원함수를 충분하게 잘 활용하시고 원함수를 이용해도 지금 내가 함수값 구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그러면 그때는 역함수를 이용해야 되겠죠. 근데 가능하다면 굳이 역함수를 이렇게 구한 다음에 문제를 풀려하지 마시고 원함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역함수에 대한 일단 기본적인 정의는 설명드렸고요. 밑에 보면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네, 이거는 따로 설명드릴게요. 자, 보세요. fx는 2x-4라는 함수 f가 있어요. 근데 이 함수 f에 역함수인 f 역함수 x의 관계식을 쓰시오. 이렇게 나와요. f 역함수 x를 구하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지? 근데 앞에 우리가 좀 전에 본 게 중에 이 내용이 있었죠. 역함수는 f x가 y일 때 f 역함수 y는 x가 되죠. 이제 x, y를 서로 뒤바꿔서 쓴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x와 여기는 y가 서로 위치가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역함수를 취하면 x는 y로 바뀌고, 그치? x가 지금 y로 바뀌었잖아. y는 x로 바뀝니다. 그럼 역함수 문제가 나오면 역함수 식을 직접 구하라는 문제죠. 그다음 값을 구하는 건 아니고, 값을 구할 때는 보통은 원함수를 이용한다고 그랬고, 역함수를 이용해서 역함수 식을 구하시오. 그러면 첫 번째 단계는 저 fx를 y라고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그게 시발점입니다. 욕한 거 아니다. y는 2x-라고 써줘야 이해가 편해. 그럼 두 번째,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했던 조건이 이거. 역함수를 구하라고, 그럼 x 대신에 y를 집어넣고, y 대신에 x를 집어넣자. 그럼 y 대신에 x를 집어넣고, x 대신에 y를 집어넣자. 나머지는 건들지도 마라. 건들면 손 자를 거야. 건들지도 마시고 그냥 놔두세요. 그러면 x는 2y-4인데 역함수도 함수야. 그치? 어차피 이 역함수도 결국은 y는 라고 써질 식이라고. 알겠니? 합성함수도 함수고 역함수도 함수예요. 그 함수들은 전부 다 관계식을 y는 하고 써주는 게 기본적인 포맷이에요. 그럼 이 식이 역함수로 하더라도 이 식을 y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이 식을 y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2y는 x 플러스 4. 양변을 2로 나누면 y는 2분의 1x 플러스 2. 이렇게 된다. 영빈이 알겠니? 뭐 봐야 알지 않을까? 영빈아? 왜 뭐 안 보고 너도 뭐하니? 응? 수업 열심히 들어야지. 네. 오늘 예원이가 안 와서 이 수업 유튜브에 올릴 거야. 네 이름이 지금 나갔잖아. 본의 아니게. 실명 경무라는 게 굉장히 요즘 세상에는 무서운 일이에요.
웬만하면 너 선생님 네 실명 공개하고 싶지 않아. 충남 아산시 설하고 다니는 고1 권명길 학생. 네 실명을 내가 웬만하면 너의 신상을 공개하고 싶지 않아. 수업 잘 들으세요? 역함수식을 구하시고 그러면 2분의 1x 플러스 2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연습해 봅시다. fx는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1 주어진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첫 번째 단계 fx 대신에 y를 쓴다. 그리고 두 번째 이 y 대신에 x를 쓰고 저 x 대신에 y를 쓴다. 의식을 y로 정리한다. 넘기면 2분의 3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양변을 3분의 1을 곱하면 y 값은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3분의 2. 주어진 역함수는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3분의 2가 된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됐죠? 선생님, 1참수의 역함수를 구하는 과정만 이렇게 설명하시면 별로 재미없습니다. 별로 재미없죠? 근데 아직 여러분들은 1참수밖에 배운 게 없어요. 저희 2참수 배웠습니다. 네, 2참수 보여드릴게요. 자, fx는 2x제곱 마이너스 5x 아니 너무 어렵게 하면 안 되니까 좀 처음에 쉬운 걸로 합시다. x제곱 플러스 1 주어진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시오. 첫 번째 y는 x제곱 플러스 1 x와를 뒤바꾼다. 얘가 x가 되고 얘는 y가 된다. 식을 y로 정리한다. y제곱은 x 마이너스 1. 선생님 식을 y로 정리해야 되는데 y제곱이네요. 제곱 넘깁니다. y는 플러스 마이 루트 x 마이너스 1. 근데 이 식은 아직은 안 나와요. 여기까지는. 이건 나중에 무리함수 배워야 되니까. 이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x의 범위가 모든 실수 범위죠. 근데 y의 범위가 항상 1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렇지? 여기도 당연히 x의 범위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고 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거든요. 그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에 뭘 찾는 거냐면 역함수 y는 x에 대해서 대칭 형태의 그래프를 그려요. 그러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잘못 그렸는데? 얘는 1위로, 얘는 1위로, 얘는 이쪽으로, 얘는 이쪽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여기서 나중에 그림을 그려보면 이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 무리함수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얘는 이렇게 주어지면 안 되고 구간이 주어져 있어야 돼. x값 범위를 어디서부터 그릴 겁니까? 라고 x값이 0보다 큰 범위 혹은 x가 0보다 작은 범위 이렇게 나누어져야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어쨌든 저런 패턴으로 문제를 푼다고 생각합니다. 패턴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x 대신에 y, y 대신에 x를 집어넣고 식을 y로 정리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이건 무리함수 하면 그때 하도록 합시다. 설명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무리함수를 안 배워서 저 설명 조금 문제가 있네요. 참 위에 좀 별표 크게 쳐야 될 게 하나 더 있었는데 어디 있냐면요. 네, 여기 이 부분 별표를 크게 치세요.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주어진 함수는 1대1 대응이어야 한다. 여기가 별표 3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오고 떠나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그래프는 1대1 대응해야 된다. 여기 간단한 설명이 되어 있죠? 만약 1대1 대응이 아니라면 반대로 갔을 때 이게 역함수는 화살표를 반대로 보내는 거잖아. 반대로 보다 보면 이런 오른쪽에는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지죠. 그럼 이런 그림을 보니까 이건 함수가 아니잖아. 4는 함수값 존재하지도 않고 5는 함수값을 2개 찍었어요. 이건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1대1 대응이 아니면 기본적으로 역함수는 함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기 때문에 성립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대1 대응이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209번. 다음 중 역함수가 존재하는 걸 찾으시오.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 돼야 되지? 기억은 1대1 대응이에요. 이건 1대1 함수입니다. x값이 서로 다르면 y값도 서로 다릅니다. 인데 뭐가 틀리죠?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지 않죠. 공역은 4, 5, 6, 7. 치역은 4, 5, 6.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지 않으면 1대1 대응이 아닙니다. 1대1 대응일 때만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예요. 1대1 함수도 역함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본 답이 아니고요. 니은은 맞겠죠? 반대로 보면 되니까. 디귿은 맞는지 안 맞는지 헷갈리면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y는 x에 대한 대칭 그래프를 그리든지 아니면 이 그래프가 1대1 대응인지 생각해보면 돼. 이거 1대1 대응이에요? 1대1 대응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함수의 이름을 말할 때는 일단 y축과 만나는 y축의 평행한 직선을 무수히 많이 그어보죠. 만나는 교점이 항상 한 개, 일단은 함수 맞다. 그리고 x축과 평행한 직선을 무수히 많이 긋는다. 그것도 아닌 만나는 교점이 항상 한 개인데 그 만나는 교점의 범위가 준비되어 있는 모든 실수값과 같다면 1대1 대응. 일정한 위치에서만 계속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럼 1대1 함수. 디귿은 1대1 대응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리을은 1대1 대응이 아니죠? 원점의 오른쪽부터는 이게 상수함수가 되기 때문에 상수함수는 1대1 대응이 아닙니다. 그래서 리을은 정답이 아니다.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겠지요.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211번은 좀 전에 연습했었죠? 다음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시오. 연습 뭐 한 두세 번 한 것 같으니까 그걸로 그냥 연습을 대체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 213번. 시험은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쉽습니다. 어려워서 나온 게 아니고 원래 시험도 쉬운 것도 잘 나오잖아. 그 중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데 다음 주어져 있는 함수의 역함수를 이용해서 a, b 값을 찾으시오. 1번. 이렇게 푸는 학생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 역함수에 5를 대입하라는 뜻인 거죠? 네. 그럼 fx를 y로 바꾼 다음에 2x 플러스 1. 이거는 함수 f야. 근데 여기 역함수를 구해요. 그러면 y 대신 x 대신에 y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자, 집중 좀 하실래요? 나 혼자 수업하고 있어. 왜 자꾸 날 외롭게 만드는 거야? 영빈아? 네. 속눈썹 뗐으면 이제 빨리 보자. 처음에 주어진 건 함수 f입니다. 그 밑에가 함수 f 역함수를 계산한 거예요. x, y를 뒤바뀌는 순간부터는 역함수가 계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식을 y로 정리해야 되니까 2y는 x-1 양변 2로 나누면 y는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다 뭐 대입하면 되죠? f 역함수 5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역함수식에다가 x 대신 5 대입하라는 얘기죠. 그래도 5 대입하면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1. 정답은 2분의 4, 2.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했잖아. 역함수에 상당히 많은 문제들은 역함수를 구한 다음에 숫자를 집어넣는 행동보다는 원함수 자체를 집어넣는다. 시간 낭비예요. 이렇게 하는 거는. 이 문제를 이렇게 푸는 거는 완벽한 시간 낭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바꾸면 된다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역함수를 지우거나 역함수를 씌우게 되면 x와 위치가 뒤바뀌는 거니까. 그럼 뭐가 어려워요? 이거 대입하면 되잖아. fx를 알고 있으니까 2a 플러스 1이 5, 2a는 4, a 값은 2. 이렇게 쉽게 구워지는 거예요. 아까처럼 풀기는. 그러지 마세요. 네. 그럼 2번도 크게 다르지 않겠죠? 2번도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15번으로 갑니다. 빨리 갑시다. 215번. fx는 ax 플러스 b에 대하여, 모르는 문자 2개, 그래서 식도 2개.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탁탁탁 하고 짝짝짝 만들어 놓습니다. 이거 보면, 아까 말했다. 이거 역함수 구하지 이상한 짓 하지 마라. f1의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뜻이고, f2의 값이 3이라는 뜻이에요. 가벼운 연립방 역시.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이거다 대입하면 2a 플러스 b는 3. 이 계산은 네가 하세요. 네, 이런 계산 이제 힘듭니다. 네. 내일 모레 70인 선생님한테 이런 거 시키지 말고 네가 하나씩 풀어주시기 바라요. 자, 역함수의 그래프의 성질 이 부분은 아무래도 네. 우리 학원에 지금 관계자가 계시다 보니까 그냥 뭐 말만 하면 그렇죠. 선생님 오늘부터 선생님 보조 강사가 계세요. 내가 뭐 얘기하려면 미리 다 이렇게 선생님 대신해서 혹시 앞으로 선생님 뭐 몸이 좀 불편해서 학원에 못 나오거나 이러면 그날 수업이 없어서 나중에 보강하는 게 아니고 박민영 선생님께서 오셔서 수업을 해주실 겁니다. 선생님 보조 강사분이 있으니까 충분히 네, 그런 수학적 실력을 네, 갖추셨으리라 믿습니다.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남아있는 부분은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